안녕하세요. 강선미입니다. 오늘은 공인중개사 기본과정 공시법 10번째 시간으로 부동산 등기법 총칙을 정리를 하여 보겠습니다. 9번까지가 지적에 관한 영상이었고 10번부터는 이제 등기에 관한 영상입니다. 부동산 등기의 의의 및 기능. 부동산 등기란 등기관이 법정 절차에 따라 등기 기록에 부동산의 현황, 그리고 그 권리관계, 이것을 기록하는 것입니다. 부동산의 현황과 권리관계를 기록하는 것. 부동산의 현황은 사실관계이고요. 부동산의 표시, 다시 말해서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구조 등 이런 것들을 기록을 하고, 그 밖에 권리관계는 권리의 보존, 설정, 이전, 변경, 처분의 제한이나 소멸, 이 부분을 기록하는 것을 부동산 등기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등기부, 등기기록, 등기부 부본자료, 등기필 정보, 비슷비슷하면서 이것이 이제 뭔지 잘 모르지만 정확하게 하나씩 보자면, 등기부라는 것은 전산정보 처리 조직에 의하여 입력 처리된 등기 정보 자료를 편성한 것,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등기부라는 것은 전산정보 처리 조직에 의하여 입력 처리된 등기 정보 자료를 편성한 것, 이것이 등기부고요. 등기기록은 1필의 토지 또는 한 개의 건물에 관한 등기 정보 자료, 이것이 등기기록입니다. 1필의 토지 또는 한 개의 건물에 관한 등기 정보 자료를 등기기록이라고 하고, 등기부 부본 자료는 등기부와 동일한 내용으로 보조 기억 장치에 기록된 자료, 백업 같은 느낌이죠. 카피본, 백업. 그리고 등기필 정보는 등기부에 새로운 권리자가 기록되는 경우에 그 권리자를 확인하기 위하여 등기관이 작성한 정보를 등기필 정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나라 등기제도의 특징을 보겠습니다. 물적 편성주의입니다. 물적 편성주의. 한 필의 토지 또는 한 개의 건물에 대하여 한 개의 등기 기록을 둔다. 다만 한 동의 건물을 구분한 건물에 있어서는 한 동의 건물에 속하는 전부에 대하여 한 개의 등기 기록을 사용하는 물적 편성주의를 시행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하나의 부동산에 대해서 하나의 등기 기록주의를 원칙으로 한다. 1부동산 1등기 기록주의입니다. 이런 것을 물적 편성주의라고 한다고 해요. 1필의 토지, 한 개의 건물에 대해서 한 개의 등기 기록. 한 동의 건물을 구분한 건물이라고 해도 그 동의 건물에 속하는 전부에 대해서 한 개의 등기 기록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것을 물적 편성주의라고 합니다. 다음으로는 신청주의라서 등기는 당사자의 신청 또는 관공서의 촉탁에 따라야 합니다. 공동신청주의, 공동신청으로 해야 되는 것들이 있죠. 공동신청주의, 그리고 방문신청, 출석신청주의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전자신청도 가능하고요. 서면신청주의, 말로만 하면 안 됩니다. 반드시 서면으로 신청을 해야 됩니다. 구술에 의한 등기신청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라면 등기관의 직권 또는 법원의 명령에 의하여 등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상속 등 포괄 승계, 그리고 판결, 이런 것은 공동이 아니라 단독으로 등기를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관공서가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등기소에 출석하지 않고 우편으로 촉탁서를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관공서는 그럴 수 있다는 거죠. 등기의 효력, 성립요건주의. 부동산에 관한 법률 행위로 인한 물건의 득실 변경은 등기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 이것이 바로 성립요건주의입니다. 대항요건주의는 제3자에게 대항하기 위해서는 등기를 하여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대항요건주의가 되겠습니다. 등기의 심사권은 형식적 심사주의입니다. 형식적 심사주의. 이게 실질적 심사주의 그러면 틀린 말입니다. 형식적 심사주의 이거고, 공신력은 불인정합니다. 공신의 원칙이라는 것은 등기부상의 기록을 신뢰하고 거래를 하였을 때 매도인이 진정한 권리자가 만약에 아닌 경우라면 매수인의 신뢰를 보호하여 그 등기의 효력을 인정하는 원칙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공신의 원칙을 부정한다 이런 뜻입니다.
거래의 상대방의 신뢰보다는 진정한 권리자의 이익을 보호하여야 한다는 입장에서 등기의 공신력을 부정한다. 예, 그래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부실 등기인 경우에 그 부실 등기를 믿고 부동산을 매수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격려하였다 하더라도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될 수 없다 그랬습니다. 이제 뭐 A가 매도인이고 B가 매수인이라고 칠 때 매도인 매수인인데 이 사람이 실질적으로 그 진정 명의가 아니라는 뜻인 것 같아요. 지금 보면. 그러니까 진정한 권리자의 이익을 보호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진정한 권리자는 C란 말이죠. 진짜 주인은 C예요. 그러면 이 B를 보호할 것인가? 이 사람은 이 지금 거래 사실이라든지 뭐 등기부상의 기록을 믿고 했단 말이죠. 근데 이 사람을 보호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을 보호하는 것이에요. 이 사람을 보호하는 게 공신력이고 이 사람을 보호하지 않고 이 사람을 보호한다. 이 사람은 이제 낙동강 오리알 같이 된 것 같은데 그 다음엔 뭐 이제 A에게 뭐 손해배상을 청구하든지 뭐 다른 일을 해야 되겠죠. 어쨌든 지금 이 상황에서는 B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C를 보호한다. 그것이 바로 공신력 불인정의 뜻입니다. 그래서 B는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될 수 없습니다. 진정한 권리자 C의 이익을 보호한다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리고 등기부와 대장의 이원화, 동일한 부동산에 대하여 권리관계를 공시하는 등기부, 사실관계를 공시하는 지적, 이쪽으로 이원으로 나눠져 있죠. 등기부는 법원에서 관리하고 대장은 지적소관청에서 관리를 하죠. 부동산 표시는 대장을 기준으로 보고요. 부동산 표시. 그리고 권리관계는 등기부를 기준으로 봅니다. 부동산 표시는 대장을 기준으로 보고 권리관계는 등기부를 기준으로 봅니다. 부동산 등기의 종류를 보겠습니다. 등기 대상에 대해서 분류를 하면 대상은 두 개입니다. 토지 아니면 건물. 그래서 토지에 관한 등기가 있고 건물에 관한 등기가 있습니다. 대상으로 분류하자면 토지에 관한 등기, 건물에 관한 등기 이렇게 되고요. 등기 사항에 관한 분류. 사항에 의해서 분류를 하자면 표시에 관한 등기가 있고 권리에 관한 등기가 있습니다. 표시에 관한 등기를 표제부라고 하고 사실관계를 나타내고 있으며 사실의 등기, 표시의 등기, 표제부의 등기 다 같은 말입니다. 표시에 관한 등기란 뜻이고요. 토지는 소재, 지번, 지목, 면적 이런 것들이 나와 있고 건물은 소재, 그리고 대지 지번, 그리고 건축물 같은 거니까 구조와 종류, 그리고 건축물의 또 면적이 있겠죠. 그리고 건물의 번호, 부속 건물이 있다면 부속 건물의 표시, 이런 식으로 건물에 대한 등기에는 소재 말고도 대지 지번, 구조와 종류, 면적, 건물의 번호, 부속 건물의 표시, 이렇게 정보가 여기 들어 있습니다. 표제부, 표시에 관한 등기의 특징으로는 접수번호 없습니다. 접수번호 없고요. 가등기 못하고 부기등기 못하고 추정력 없습니다. 무효 등기의 유용하지 못합니다. 무효 등기의 유용도 하지 못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표시에 관한 등기 말고 권리에 관한 등기는 권리관계, 권리의 등기, 권리관계를 나타내고 있죠. 갑구, 울구 두 개가 있습니다. 갑구, 울구. 부동산에 관한 권리 취득에 취득 또는 변경 또는 소멸이 있는 경우라면 권리에 관한 사항을 갑구 또는 을구에 기록하여 공시합니다. 미등기 부동산에 대하여 처음으로 등기가 이루어진다면 그때는 소유권 보존 등기라고 얘기를 하죠. 그거 말고는 그를 기초로 하여 소유권을 기초로 합니다. 일단 소유권 보존 등기 제일 처음일 거고 그것을 기초로 하여 이후에 이루어지는 소유권 이전 등기 아니면 제한 물건의 설정 등기와 같은 권리 변동의 등기 이런 등기들이 전부 이제 권리에 관한 등기가 되겠습니다. 소유권 보존 등기, 소유권 이전 등기, 권리 변동의 등기 등이 있겠습니다. 효력에 의하여 등기를 분류해 보자면 종국등기와 예비등기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종국등기, 예비등기라는 말보다는 본등기, 가등기라는 말을 더 많이 쓰죠. 어쨌든 이름으로는 종국등기 이것이 본등기이고 예비등기 이것이 가등기입니다. 종국등기는 등기를 했을 때 그 등기했은 그 순간에 바로 물권 변동의 효력이 발생을 하게 되고 예비등기는 장래에
나중에 발생하는 거죠. 장래에 물권 변동을 일어나게 할 청구권을 미리 보전하기 위하여 본등기의 준비로서 하는 등기입니다. 찜 같은 느낌이죠. 저는 찜 같은 느낌으로 이제 이해를 했고요. 등기를 했을 때 물권 변동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가등기를 했다고 해서 물권 변동이 생기는 것은 아니죠. 가등기 이후에 본등기를 하면 그때 이제 물권 변동이 되는 거죠. 근데 대신에 그때는 가등기의 순번이랄까? 그것을 이제 살려지는 거죠. 그때 찜을 했으니까. 그래서 그런 것이 바로 가등기가 되겠습니다. 내용에 의하여 등기를 분류하자면 기입등기, 경정등기, 변경등기, 말소등기, 말소 회복, 그리고 멸실등기 이렇게 있습니다. 기입등기는 그냥 기입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기입한다. 그러니까 가장 일반적인 등기의 방식입니다. 새로운 등기 원인이 발생한다면 등기부에 새로이 기입하게 되겠죠. 그것이 기입등기입니다. 일반적으로 등기를 하면 기입등기를 말하고, 경정등기라는 것은 등기의 일부가 원시적으로 실체관계와 불일치한 경우에 이를 일치시키고자 할 때 하는 등기를 말합니다. 원시적으로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냥 사소한 실수라든지 잘못 베껴 썼다든지 이런 경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원시적으로 실체관계의 불일치다. 이러면 경정등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변경등기라는 것은 처음에 등기 기입할 때는 정보가 다 제대로 기입이 되었지만 후발적으로 실체관계가 불일치한 어떤 상황이 발생했다. 그러면 이를 일치시켜야 되는 건 어쨌든 일치시켜야 되겠죠. 그때 일치시키고자 하는 등기가 변경등기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등기의 전부가, 여기서는 전부가 중요하고요. 전부가 원시적 또는 후발적 이유로 실체관계와 불일치한 경우에 등기의 전부를 소멸하는 그런 것이 바로 말소 등기입니다. 등기의 전부가 원시적, 후발적 이유로 실체관계가 불일치된다면 등기 전부를 소멸시키는 말소 등기를 해야 됩니다. 말소 회복 등기는 등기의 전부 또는 일부가 부적법하게 말소되었어요. 말소 자체가 이번엔 부적법한 거죠. 살려야 되는 거예요. 말소를 살려야 됩니다. 그럴 때는 이것을 회복하는 등기를 말소 회복 등기라고 합니다. 말소 회복 등기. 멸실 등기는 등기된 부동산의 전부, 여기서도 전부가 중요하고요. 등기된 부동산의 전부가 화재나 수해 등으로 멸실한 경우에 등기 기록을 폐쇄하는 경우에 하는 등기가 멸실 등기입니다. 전부가 멸실되었다면 등기 기록을 폐쇄하는데 그때 하는 등기가 멸실 등기이고, 만약에 전부가 아니라 일부가 멸실되었다면 멸실 등기 아닙니다. 변경 등기를 해야 됩니다. 변경 등기. 요것도 잘 나옵니다. 부동산의 일부가 멸실할 때에는 멸실 등기 아니고 변경 등기입니다. 형식에 의해서 등기를 분류하자면 주등기, 그리고 부기등기 이렇게 나타낼 수 있고요. 주등기는 독립등기입니다. 독립등기, 등기할 때마다 독립적인 번호를 주면서 하는 등기를 주등기, 독립등기라고 하고, 부기등기라는 것은 그 자체로 독립한 순위번호를 갖지 않고 기존의 어떤 그 주등기의 순위번호를 그대로 사용하여서 1-1, 2-1 이런 등으로 행하는 등기가 부기등기입니다. 요 옆에 요것이 이제 주등기의 번호죠. 거기다가 다시 1이 붙는 거죠. 이것도 주등기 2번에 이제 붙었다. 그래서 2-1이 됩니다. 이것이 바로 부기등기입니다. 등기할 사항이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등기할 수 있는 사항이라는 것은 당사자가 등기를 신청할 수 있고, 등기관은 이를 등기할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항이 바로 등기할 사항입니다. 당사자가 등기를 신청할 수 있고, 등기관은 이를 등기할 권한, 책임, 이것이 있는 사항이다. 이것이 등기할 사항이고요. 실체법상으로 등기할 사항은 등기를 필요로 하는 사항, 다시 말해서 등기를 하지 않으면 사법상의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사항을 말합니다. 그것이 바로 실체법상 등기할 사항이다. 이런 뜻이고요. 물권 변동의 효력, 추정력, 대항력 등이 생기지 않는다. 무슨 뜻이냐면 등기하지 않으면 이런 뜻입니다. 등기하지 않는다면 물권 변동의 효력, 추정력, 대항력 등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리고 민법 제187조에도 나와 있는 사항,
상속, 공용징수, 판결, 경매,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물권의 취득은 등기를 요하지 아니한다. 많이 들어보셨죠. 그러나 등기를 하지 않으면 또 처분하지도 못하죠. 처분하려면 또 등기를 해야 됩니다. 이번에는 절차법상의 등기사항을 보겠습니다. 부동산 등기법 제3조에 나와 있는 이야기인데요. 부동산의 표시와 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권리질권, 채권, 담보권, 임차권의 보존, 이전, 설정, 변경, 처분의 제한, 소멸 이런 것은 등기한다. 예, 이것이 바로 부동산 등기법 제3조에 나와 있고 이 내용이 바로 절차법상 등기사항입니다. 예, 법에 이걸 딱 정해놓고 요것은 절차를 거쳐서 등기를 해야 한다. 예, 등기를 한다. 이렇게 되겠죠. 등기를 이제 보존 등기, 설정 등기, 이전 등기, 변경 등기 이렇게 하나씩 보겠습니다. 보존 등기라는 것은 미등기 부동산에 대하여 처음으로 하는 등기입니다. 소유권만 보존 등기를 할 수 있죠. 소유권만. 그래서 신축, 건물을 신축했다거나 아니면 토지가 새로 생기는 경우는 공유수면 매립이니까 공유수면 매립으로 토지가 새로 생겼다거나 이럴 때 보존 등기를 할 수 있습니다. 소유권만 보존 등기를 할 수 있다. 처음으로 하는 등기이다. 그렇고 설정 등기라는 것은 당사자 사이의 계약에 의하여 소유권 이외의 권리를 창설하는 것, 이것이 설정입니다. 소유권 이외이기 때문에 소유권 빼고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권리질권, 채권, 담보권, 임차권 이런 권리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설정의 목적이 될 수 있는 권리가 바로 소유권입니다. 소유권이 없으면 아무것도 설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선 설정의 목적이 될 수 있는 권리 소유권이고 지상권, 전세권은 저당권의 목적이 되고요. 저당권은 권리질권의 목적이 되고 지상권은 임차권, 지역권의 목적이 됩니다. 이전 등기라는 것은 권리의 주체가 변경되는 것을 말합니다. 소유권이 이전되었다. 그러니까 건물의 주인, 토지의 주인이 바뀌었다. 이런 경우에는 소유권 이전은 주등기로 하고 소유권 이외의 다른 권리의 이전이라면 부기등기로 합니다. 다음에 변경등기는 권리의 객체가 변하는 것입니다. 변경등기는 3개입니다. 3개. 부동산 표시의 변경등기, 등기 명의인 표시의 변경등기, 권리의 변경등기 3개입니다. 여기는 다 표시입니다. 부동산 표시 아니면 등기 명의인 표시. 예. 그래서 등기 명의인이 만약에 요즘에는 그런 경우 많더라고요. 개명하는 사람들. 그런 경우가 이제 등기 명의인 표시가 변경되는 거죠. 그럴 때는 등기 명의인 표시에 변경 등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밖에 세 번째로는 권리의 변경 등기 이렇게 변경 등기는 3가지가 있습니다. 처분의 제한은 소유권, 기타 권리자가 가지는 일정한 처분 권능을 제한하는 것입니다. 처분 제한은 반드시 법률에 근거가 있어야 되고요. 다른 사람의 지금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막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반드시 법률에 근거가 있어야 하고 압류, 가압류, 가처분, 경매 개시 결정의 등기, 공유물 분할 금지 특약, 전세권의 양도 금지 특약 이런 것이 이제 그 재산권에 대한 제한이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은 처분의 제한 등기라고 합니다. 압류, 가압류, 가처분, 경매 개시 결정의 등기, 공유물 분할 금지 특약, 전세권의 양도 금지 특약. 다음에 소멸 등기, 등기의 소멸, 등기 원인의 무효나 취소 또는 부동산의 멸실에 의해서 권리가 원시적 아니면 후발적 사유로 없어지는 것인데 권리가 소멸할 때는 말소 등기이고요. 부동산이 멸실할 때는 멸실 등기라고 합니다. 권리가 소멸할 때는 말소 등기, 부동산이 멸실할 때는 멸실 등기입니다. 등기할 수 있는 물건을 보겠습니다. 등기할 수 있는 물건. 부동산은 토지와 건물입니다. 부동산이 원래 토지와 정착물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정착물 중에서도 등기를 할 수 있는 것은 건물뿐입니다. 건물 이외의 정착물은 등기법상의 등기 대상이 아니다. 알아두시고 토지는 공유수면 하의 토지, 물 밑에 있는 토지를 어떻게 쓸 수가 있어요? 그쵸? 공유수면 하의 토지나 국유하천,
이 국가 소유인 거잖아요. 국유 하천. 국유 하천인 경우에는 등기 능력에 있는 토지가 아닙니다. 한 필의 토지 일부에 대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 저당권 설정 등기를 할 수 없다. 이 부분은 민법에서도 많이 나오고 이미 알고 계실 거예요. 한 필의 토지 일부에 대해서는 일부에 대해서는 소유권 이전 등기, 저당권 설정 등기를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권리의 일부에 대해서는 소유권 이전이나 저당권 설정까지는 가능하고, 이번에는 용익물권, 임차권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지금 요게 두 개가 서로 상반되는 거라서 토지의 일부에는 소유권, 저당권 할 수 없다. 대신에 권리의 일부에는 소유권, 저당권이 가능하다. 이게 가능하다. 그쵸? 가능하다 그랬죠? 그래서 그렇게 외우시고, 이 용익물권이나 임차권은 권리 일부에는 안 되고 토지라기보다는 건물의 일부에는 됩니다. 건물의 일부. 용익권이나 임차권은 예를 들어서 건물 하나에 아파트 중에서 방 하나를 사용 수익할 수 있죠. 그래서 용익물권, 임차권은 됩니다. 이게 서로 지금 크로스가 되는 거니까 그렇게 같이 알아두시고, 건물은 토지에 정착하여 일정한 용도로 사용되고 쉽게 해체, 이동할 수 없는 것이죠. 이 건물이고, 그 다음에 이제 등기 대상을 보자면 하천도 등기를 한대요. 저도 이건 좀 이상하긴 한데, 아까는 국유 하천이라고 그랬는데 여기는 국가 하천, 지방 하천은 소유권, 저당권, 권리, 질권에 대해서 등기 대상이라고 합니다. 국가 하천, 지방 하천에 대해서 소유권, 저당권, 권리, 질권은 등기할 수 있다. 그렇고 국가법상의 도로 등기 대상이고, 방조제, 유류 저장 탱크, 사일로, 비각. 예, 사일로가 제가 저 인터넷에서 찾아보니까 이렇게 원통형으로 이렇게 생긴 그 농촌에 있는 그러니까 토끼나 염소나 이런 그 사료 저장하는 곳을 사일로라고 하나 보더라고요. 여기 속에다가 그 풀 같은 거를 이제 먹을 수 있게끔 해서 저장하는 그런 것을 사일로라고 하더라고요. 예, 궁금하신 분들은 또 한번 찾아보시고요. 비각은 그 비석이죠. 비석을 이렇게 각을 세울 거 아니에요. 이렇게 보호하기 위해서 이 속에 이제 비석이 이렇게 있을 때, 예, 이것이 이제 비각입니다. 농업용, 고정식, 온실 이런 것들 모두 등기 대상입니다. 국유재산 등기 대상이고, 조적조 및 컨테이너 구조, 슬레이트 지붕 주택, 경량 철골조, 경량 패널 지붕 건축물, 연면적이 200을 초과하는 개방형 축사, 규약상 공용 부분, 노인정, 그리고 구분 건물의 부속 건물, 이것까지는 모두 등기 대상입니다. 그래서 등기 대상 아닌 것과 등기 대상을 둘 중에 하나는 좀 확실하게 외워두셔야 될 것 같아요. 저는 그냥 이쪽 등기 대상 쪽으로 외웠습니다. 하천, 그리고 도로법상 도로, 방조제, 유류 저장 탱크, 사일로 비각, 농업용 고정식 온실, 국유재산, 조적조 및 컨테이너 구조, 슬레이트 지붕 주택, 경량 철골조, 경량 패널 지붕 건축물, 연면적 200 초과하는 개방형 축사, 규약상 공용 부분인 노인정 같은 것들, 규약상 공용 부분, 구분 건물의 부속 건물, 이런 것들은 등기 대상입니다. 이번에는 등기 대상 아닌 것을 보겠습니다. 하천에 대하여 사용 수익을 한다거나 차임을 내고 빌린다거나 그럴 수 없죠. 하천에 대한 용익물권, 임차권 등기 대상 아니고요. 공유수면 하의 토지 등기 대상 아닙니다. 모델하우스나 비닐하우스, 가설 건축물 아니고요. 컨테이너 건물 아니고, 방조제의 부속 시설, 배수 관문, 양수기 이런 건 등기 대상 아니고요. 농지 개량 시설물, 방수문 같은 거, 해상 관광용 호텔 선박, 예, 배를 띄워놓고 호텔로 쓴다거나 그런 경우, 주유소의 캐노피, 지붕이 없는 옥외 수영장이나 양어장, 치어장으로 등록된 축양장, 경량 철골조 혹은 조립식 패널 구조물, 교량, 터널, 축대, 담, 토굴, 구조상 공용 부분, 예를 들면 아파트의 복도라든지 계단, 이런 부분은 등기 대상이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등기할 수 있는 권리를 보겠습니다. 부동산 물권,
토지 및 건물에 대한 부동산 물권 등기할 수 있고요. 점유권, 유치권, 분묘기지권, 특수지역권, 동산질권, 토지 통행권은 등기할 수 있는 권리 아닙니다. 자, 이거를 외우셔야겠죠. 점유권, 유치권, 분묘기지권, 특수지역권, 동산질권, 토지 통행권은 등기할 수 있는 권리 아닙니다. 그리고 부동산 채권은 채권이지만 등기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임차권과 부동산 환매권은 채권이지만 등기 능력이 인정되는 권리입니다. 신탁 등기도 등기를 함으로써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기 때문에 등기 능력이 인정된다고 하였습니다. 이것으로 공시법 10번째 영상 등기법 총식에 대해서 영상을 여기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